자, 그다음 이제 3번 절차법, 즉 등기법에 의한 이제 권리 변동의 유형 해석라인인데, 자, 권리 변동은 이거죠. 권리의 이제 덕실 변경, 이게 이제 줄여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권리 덕실 변경이 권리 변동입니다. 그럼 이제 민법에서 이제 권리의 덕실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등기법에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9개라 그랬죠. 아까 이제 소유권부터 해서.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 권리 덕실 변경인데, 자, 이게 이제 등기하는 유형에 보존하고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 그 다음에 소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실체법하고 틀린 건 등기할 수 있는 변동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권리 덕실 변경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존 라인인데, 자,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을 했을 때, 이때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최초로 하는 등기가 뭐냐?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소유권과 관련해서 원시 취득의 요건은 아니에요. 이미 소유권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취득은 했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법률 규정에서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자기가 이제 소유권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 하는 등기가 뭐냐?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일단 대상이 물권 중에서 뭐만? 소유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 걸린 뭐 저당권이라든지 또는 전세권이라든지 이거는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이제 뭐에 대해서만 하냐? 소유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 자체가 원시 취득의 요건 아니에요. 이미 취득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처음 하는 등기가 뭐냐?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존 등기 나이인데, 보존 등기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이다 이렇게 돼요. 소유권뿐이니까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처음 하더라도 보존 등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보존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보존 등기가 대상이 아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일단 그거 봐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보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처분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하려면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172페이지 가시면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해서 처음 하는 등기. 그래서 설정 등기는 자,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내용을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했을 때, 이때 제한된 내용에 따라서 처음 하는 등기가 이게 설정 등기. 원래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은 두 가지 내용이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내용. 자, 이 두 가지가 소유권 내용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소유권 내용을 계약에 의해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한 물권이 되는 거고, 이때 제한 물권과 관련해서 제한 물권이 만들어졌다는 거 창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한 물권과 관련해서 처음 만들어지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등기를 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 설정 등기 이렇게 물어요. 자, 그래서 설정 등기는 소유권은 설정 등기가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제한을 받는 애예요. 제한을. 그래서 소유권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에 의해서 제한하는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물건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등기가 뭐냐? 설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뭐 저당권 설정, 자 이렇게 이제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되면 소유권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정 등기는 일단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죠.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로 2번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뭐 제한물권 이런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를 이제 처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제한물권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설정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 설정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전은 등기 내용 중에서 권리자, 자, 권리 주체가 변경됐을 때, 자,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이전 등기예요. 이전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것, 즉 계약에 의해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했던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 아까 상속이 되면 바뀌죠. 비상속에 의해서 상속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는 권리자가 바뀌니까 이전 등기를 하죠. 근데 이건 계약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서 권리자가 바뀐다니. 그래서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원인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 행위, 저 계약에 의해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것, 뭐 매매 계약이나 전세권 이전, 그와 같은 계약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하고 법률 규정에서 바뀌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변경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뭐 변경 등기는 권리 내용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제 표시라든지 또는 등기명의 뭐 표시, 자 이런 부분이 바뀌었을 때, 자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예요. 아까 뭐 전세금이나 전세 기간 이게 연장되거나 정액이 되면 변경 등기 한다 그랬죠. 그와 같은 내용을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처분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뭐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런 등기가 이제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한하긴 하는데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가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얘도 이제 처분 제한 성격은 있긴 있는데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아까 가등기처럼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데 얘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권리 등을 등기와 관련된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도 원래 뭐 팔아도 되는 거야. 파는데 나중에 낙찰되면 뭐예요? 소유권 상실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처분 금지 효력은 없다. 나중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처분 제한 등기 1번 그거 잘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들 이제 동그라미 2번 나이인데 동그라미 2번 그거 별표해 두시고, 처분 제한의 등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이 여기 나 있는 처분 제한 등기는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의 결정에 의해서 이거는 가처분, 아니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소에다가 직접 신청해 가지고 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등기는 민사집행법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 결정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하고 여기 결정된 내용을 등기소에다가 관련된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등기는 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져요. 법원의 촉탁.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등기는 다 법률 규정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해가 등기소에 신청해서 하는 등기가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려면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이거 이야기한 거야.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다가 뭐 했냐? 신청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뭐에 의해서? 촉탁에 의해서. 촉탁.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어. 할 수 있지. 여기 신청은 등기소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해야 돼요? 법원에 해야 돼요. 법원에 하고 여기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법원에 뭐에 의해서? 촉탁. 촉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 이거. 법원에 뭐가 있었냐? 촉탁에서 이루어져요. 촉탁.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번 이와 같은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 기대인데 자, 그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틀린 부분인데 이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놓으면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 촉탁.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소멸입니다. 등기부상이 이제 등기된 사항, 권리 등을 이제 각각 소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등기가 소멸 등기. 자, 그래서 소멸 등기, 소멸에 이제 해당된 건 뭐 말소 등기라든지 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멸시되면 멸실 등기. 자, 그런 등기가 소멸에 관한 등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등기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이 이제 유형해서 나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여기 6개 행위가 있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권리와 관련해서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자, 이게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등기도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소멸은 뭐 말소냐 멸시냐 이렇게 나오시는데 등기 목적이 이렇게 쭉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봐두시고 봐두는 게 아니고 잘 외워야 돼 이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자, 여기 6개가 등기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의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 173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효력도 아까 뭐 했던 거예요. 물권과 관련해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의 효력. 그래서 1번 뭐 종국 등기 기대인데 등기를 하게 되면 대상
물건과 관련해서 권리 변동 효력 발생하는 것. 그와 같은 이제 등기가 종국 등기고. 그래서 물건 변동의 효력이나 대항적 효력. 자, 이게 이제 발생하는 게 원래 이제 종국 등기의 등기의 본 효력이야. 그래서 일반 뭐 권리 변동 효력 나인데 아까 했고, 그다음에 이번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대항적 효력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채권, 한매권하고 임차권은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까 특약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금지. 자, 이거 약정했다. 그다음 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존속 기간, 시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료. 자, 이런 부분은 물권 성립 요건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있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각각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대항적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74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나와 있어요. 그 내용 보면 부동산 임차권, 한매권, 그리고 등기 신청의 임의적 기재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약정, 특약, 권리 존속 기간, 지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원래 이제 필요적 등기 사항인데, 등기를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자, 그다음 이제 114페이지 이제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기대인데, 자,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은 물건의 순위는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 가지고 이제 확정한다. 자, 그래서 같은 부동산의 물건 성립과 관련해서는 일단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양립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등기한 순위에 따라서 물건의 순위가 이제 정해진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게 뭐 일반 원칙 나인데 일반 원칙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등기의 순위에서 나인데, 주 등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으면 등기 순위. 같은 구일 때는 이제 등기 순위고, 다른 구 갑구하고 을구는 뭐 가지고 판단하냐?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면 접수번호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부기등기 기대인데,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가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 그럼 이때 부기등기 순위는 등기 전후 어느 게 앞섰냐 뒤섰냐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봐주시고, 그게 다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라인인데, 자, 그게다 그거 하나 나중에 뒤에 가면 또 하는데, 자,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이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해서 말소해요. 이때 직권해서 말소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등기 순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 중에서 본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해서 말소해요. 그 말소하는 게 왜 직권해서 말소하냐? 등기 순위를 보고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이 여기 이제 가등기와 관련해서 본등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중간 처분 등기에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단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하니까 그때 이제 보는데, 그거하고 이제 관련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4페이지 보시면 4번 추정적 효력에서 나인데, 추정적 효력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은 판례를 통해 가지고 쭉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은 판례로 되어 있으니까 개별 각파를 해야 돼요. 내용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쭉 판단해야지, 뭐 이론에 의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등기의 추정적 효력 기대인데, 자, 이건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등기된 내용대로 권리가 인정이 된다. 이게 추정한 게 등기 추정력.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등기의 이제 적법성과 관련해서 이제 추정력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건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이게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등기 중에서 사실관계, 즉 표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거는 등기된 내용 중에서 뭐와 관련된 것만 추정력이 인정돼요. 권리에 대해서,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사실 즉 표시 부분, 즉 표제부와 관련해서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냐? 권리 관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의 보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로죠.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법성이 추정이 되냐? 권리 관계와 관련해서만 적법성이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표제부와 관련해서 소재나 지번이나 면적, 지목 이거는 적법성 추정과 관련해서 뭐야?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인이네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 나인데, 자,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의 적법성 추정력 이거 뭐 인정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단지 뭐냐? 판례에서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과 관련해서 효력 나인데, 자, 일단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 지금 어리 소유자 등기가 돼 있으면 어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리 소유자라고 추정이 돼요. 여기 이제 추정이 되면 이걸 부정, 즉 어리 소유자가 아니다. 즉 부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리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뭘 해야 되냐?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른 당연히 자기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로 뭐가 되냐? 추정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른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어리 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정 또는 부인한 사람이 이걸 뭘 해야 되냐?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3번 추정력 효과 나인데 제일 밑에 보면 이와 같은 추정력은 단순한 주장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니고 반대 증거에 의해서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른 당연히 권리자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부정이나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리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뭘 해야 되냐? 입증을 해요. 입증 책임. 그래서 추정을 받게 되면 추정받는 사람은 당연히 적법한 권리자 추정받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 필요 안 합니다. 반대로 이걸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175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디까지 이제 미치느냐? 첫 번째가 등기 목적, 즉 권리와 관련해서 적법성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른 소유권 가지고 있죠. 매매에서 소유권 인정받았으니까 어리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럼 이때는 어른 소유권자로 당연히 추정이 된다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리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유효하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게 둘째 줄 저당권 설정 등기 그거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일단 물건인 저당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 그건 당연히 등기부상 나와 있으니까 인정이 돼요. 근데 물건 취득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저당권과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도 적법하게 있다. 그것까지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담보 물건 존재, 즉 저당권뿐만 아니고 이에 상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는 거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저당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 당연한 피담보 채권, 즉 채무 관계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렇게 추정한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추정한 거예요. 그 시험 문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 추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요. 대법원에도 한다고 돼 있으니까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 이제 2번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하고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이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 매매예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갑하고 을 간의 매매 계약 체결 유효하게 성립이 됐고, 그 유효한 매매 계약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매매인데, 자 토지예요. 토지인데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매매를 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 그럼 이때는 소유권 이전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토지 거래와 관련해서 허가도 적법하게 받았을 거다. 이렇게 뭐 해주냐? 추정한다. 그래서 3번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 원인 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각각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한다. 그다음에 4번 인적 범위입니다. 인적 범위 등기에 이제 권리자로 이제 적법성 추정. 자 이거 누구한테까지 추정할 수 있냐 이건데, 자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다른 제3자한테도 이건 주장할 수 있는데, 앞에 자기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 사람 갑이죠. 얘한테도 적법성 추정할 수 있냐 그 이야기.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전 소유자 전 등기명인에 대해서도 뭘 주장하느냐, 자기가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기억 등기명인은 제3자뿐만 아니고 전 등기명인에 대해서도 적법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뭐가 되냐,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니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까 자 소유권을 이제 원시 취득하게 되면 자 자기가 이제 소유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원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죠. 근데 보존 등기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원시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입증 책임이 바뀌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소유자 적법한 소유자로 뭐가 되냐? 추정받아요. 추정받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얘가 소유자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자체가 이게 취득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적법한 소유자로 이게 원래는 추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깨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내가 소유자라는 걸 뭘 해야 되냐? 입증을 해야 돼. 내가 원시 취득했다는 걸 뭘 해야 되냐?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때는. 그래서 니은에 보면 보존 등기 뭐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는데 차이는 이거예요. 보존 등기는 등기 자체가 원시 취득 요건이 아니고, 이전 등기 등은 등기 자체가 취득의 요건이죠. 그래서 등기가 되게 되면 당연히 적법한 소유자 추정이 되는데, 보존 등기는 자기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도 원시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취득한 사람이 내가 원시 취득했다 이걸 뭐 해야 되냐?
입증을 해야 돼. 입증. 그래서 그게 보존등기 보면 보존등기가 있으면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이 되고 얘가 소유자로 등기했다는 것만 추정이 되고 권리 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기대어 있는데 이거야. 원시 취득했다는 게 추정되는 건 아니다니. 원시 취득했다는 게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보면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 명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추정력이 깨지고 끝에가 중요한 거예요. 보존등기 명인은 양수 사실을 입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장이나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 등기돼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을 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주장 책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일단 니어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시험 문제는 그것까지 출제 안 돼요. 시험 문제는 그게 기억만 출제된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거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했다. 주장 제3자뿐만 아니고 누구한테 다 주냐. 전 등기명의 자기한테 넘겨준 사람한테도 자기가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했다. 이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만 조심하시고 니어는 여러분들 뭐 저기 시험 문제까지 출제되긴 힘들고 디귿은 더군다나 시험 문제 출제 안 돼요. 왜 출제 안 되냐면 그 법이 다 없어졌어요. 뭐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쭉 나있는데 그거 대부분 그 75년 뭐 그때 법이야. 근데 그게 판례가 있어가지고 여기 관련해서 판례가 있어가지고 놓은 거지 시험 문제 출제 안 됩니다. 중개사 시험에 이것까지 물어보면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만 좀 잘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 176페이지에 5번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등기 추정력은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가 됐다는 거. 자, 이거 이제 추정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만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권리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즉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기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쭉 라인인데 1번하고 2번만 별표해 두시고 1번하고 2번. 그래서 1번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관계에 대한 추정력이므로 권리 등기가 아닌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표제부와 관련해서 뭐야?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가등기도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자, 가등기는 권리변동 효력 없다 그랬죠. 얘는 단지 뭐 하기 위해서 등기 순위를 보존할 목적으로만 한 거야. 그래서 권리 내용이 없어요. 권리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게 되면 가등기 할 수 있는 뭐 법률 원인이나 있다. 그게 추정이 되냐? 추정이 되는 건 아니다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두 개 부동산 이제 표시하고 가등기 여기 이제 두 개는 적법성과 관련해서 추정이 안 된다. 여기서 적법성 권리와 관련된 등기에 대해서만 적법성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 두 가지는 이제 잘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이제 1번하고 2번 두 개가 이제 주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약간 좀 표현이 근데 3번 그냥 보시면 등기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권리의 소멸이나 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등기부상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그럼 말소 등기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말소된 등기가 돼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권리가 없다. 권리가 부존재한다. 그게 추정이 되냐. 근데 그건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자, 등기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원래 등기는 등기하는 이제 부동산 물건과 관련해서
효력 발생할 때만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고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계속 존속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가 등기가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권리가 없어진 건 아니다는 얘기. 그래서 말소 등기가 돼 있다는 것 자체 가지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권리가 소멸했다 그게 추정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 3번이 건조입니다. 3번. 굉장히 표현이 좀 어려운데 내용은 그거예요. 내용은. 자, 그래서 뭐 3번은 이제 건조이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당연히 추정이 안 되는 거야. 전 소유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경우 기대인데 사망자 명의로 해서 등기가 신청이 돼서 등기가 됐다. 사망자는 이미 존재 안 한 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청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 그 다음에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가로 6번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기대해 있어요. 민법 이야기입니다. 민법. 거기에 보면 민법 제200조 점유와 관련해서 점유의 추정력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냐 그 이야기. 그게 이제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는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 지금 이제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기부상 권리자로 이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자 등기명이 있고 해당되는 부동산을 지금 점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 등기명의라고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등기명이 다른데 이때 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점유를 적법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명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냐 그거예요. 어렵죠. 등기부상에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일 때는 등기부상 명인이 여기 지금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조에 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추정력이 우선한다.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한 거 추정은 안 된다. 그냥 뭐 여기에 대해 또 예외는 있어요. 만약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하게 되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이제 물어보는데 자 이거 이제 만약에 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뭐가 우선하냐면 등기부상 등기된 사람이 적법성이 우선한다. 그 얘기. 자, 그다음에 5번 후등기 저지력 기대인데 뭐 형식적 확정력이다 기대인데 자, 지금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 자체가 실체법상으로는 자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등기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으면 같은 내용의 즉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식적으로 실제법상 효력 없는 등기를 뭘 해야 되냐? 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저당권 등기에 저당권 하면 안 됐구나. 자, 전세권 등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 금액 다 반환해주고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소멸했으면 실제법상 필요 없죠. 전세권 등기가. 근데 아직 등기부상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냐 이건데, 자, 이거는 이제 등기부 형식상으로 보면 같은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 두 개가 설정되는 거죠. 이거는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형식상으로 일단 지금 효력이 없는 등기를 말소를 하고 말소돼야 그 다음에 다른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효력을 뭐라고 하냐?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점유적 효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부상 이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상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걸로 일단 인정해 주는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 등기부에 의한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이고 등기부상 취득시효는 10년이죠.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10년 이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인정이 되는 게 점유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6번하고 가로 6번하고 이거 6번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점유 들어갔다고 다 점유 아닙니다. 6번은 부동산 자체를 점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 6번은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점유의 추정력이 뭐냐면 적법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틀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되면 또 여러분들 또 잘 틀리게 또 바꿔서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점유적 효력은 앞에 전제가 그게 돼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상 취득시효. 이때는 점유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점유의 추정력.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냐, 그거 추정력이에요. 이거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되면 뭘 물어본지 잘 파악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 177페이지 가시면 예비 등기 나이인데, 뭐 그게 지금 가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했어요. 가등기,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다고 했죠. 단지 뭐 하기 위해서? 청구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 본등기 후에 효력이 되어 있습니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해서 이루어지고, 단지 이제 본등기의 이제 물권 변동은 가등기 시가 아니고 본등기 할 때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처분하고 본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순위 확정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이후 이루어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냐? 등기관이 직권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4월 1일 날 자, 4월 1일 날 자, 매매 예약을 갑하고리 이제 매매 예약. 정식 매매 계약이 아니고 예약 계약 체결했어요. 그래서 얼명의로 가등기가 됐고, 그 다음 6월 1일자로 갑하고 병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 취득은 7일 일자로 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한 거야. 근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순위는 며칠자로 가냐면 4월 1일 가등기한 날로 등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6월 1일 날 병이 자기묘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 얘는 올해 입장에서는 자기 가등기한 날 4월 1일에서 자기가 본등기한 7월 1일 이 사이에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 처분 등기다 이렇게 부르요. 그 중간이죠. 가등기하고 나서 본등기하기 그 중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와 같이 이제 중간 처분 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면 두 개가 양립이 안 되면 등기관이 본등기를 하면서 이건 뭐하냐 직권 말소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딱 시간적 순서로 보면 등기관이 봐도 일단 얘가 7월 1일자 본등기하는데 얘가 순위가 등기하는 날짜는 본등기가 며칠자 올라가냐면 4월 1일로 가요. 그러면 4월 1일하고 6월 1일 중에서 뭐가 빠른 거예요? 4월 1일 빠르죠. 그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개 소유권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후순위가 미리니까 등기관이 이거는 뭐하냐? 직권에서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의 말소. 그래서 지금 그 가로 2번에 나 있는 큰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중간 처분하고 본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처분 등기가 이거예요. 가등기하고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중간 처분 등기야.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이 동일물에 대해서 소유권 두 개가 안 되니까 얘가 후순위니까 얘가 미리니까 얘를 뭐하냐? 말소하는 거. 그리고 얘 말소한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에 있어. 당연하기 때문에 말소해달라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뭐하냐? 말소를 한다니. 등기관이 봐도 딱 얘는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그게 2번이 큰 내용인데 2번이 자 그래서 2번 큰 내용 봐두시고 그 다음 2번 처분 제한 등기야. 처분 제한 등기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 이거 일단 처분 제한의 성격 있지만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되어 있어도 일단 고려는 가능하고 나중에 뭐 소송이나 소송 등에서 이제 이기면 뭐 상실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로 1번 보면 둘째 줄에 상대적 무효설이 현재 통설하고 판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뭐 상대적 무효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 금지 효력이 없다 그 이야기. 처분 금지 효력 없다. 그러니까 처분이 가능하다. 근데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언제 무효가 되냐? 가로 2번이에요. 가로 2번. 나중에 이제 저기 본소송에 이게 되면 상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78페이지 등기의 유효권 나뉘는데 그건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